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라고 적혀 있는 이 칸 있죠. 이 부분을 보려고 해요. 전자세금 발급 명세는 얘는 전자 발급 명세 전송 가산세예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이걸 국세청에 전송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가산세인데, 자, 전자 발급 명세의 전송은 이거 전송 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가 전송 기한이에요. 그런데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지 않으면 지연 전송 그리고 미전송 가산세 대상이 되게 돼요. 그럼 지연 전송은 0.3%, 미전송은 0.5%로 얘도 가산세율이 있지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적으면 자동으로 옆에 금액이 나와요. 그럼 자, 이 지연 전송, 미전송의 이제 기준점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가 지연이고 언제까지가 이제 미전송이냐? 그걸 보면 우리 회사가 발급을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했어요. 공급이 아니고 발급을 1월 3일 날 했다면 우리는 전송을 1월 전송 기한은 1월 4일 다음 날까지예요. 얘는 무조건. 그러면 그 다음 날인 1월 5일부터가 지연 전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송도 2020년부터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미전송 아니 지연 전송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정리가 되었어요. 그럼 7월 26일부터는 이제 미전송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발급을 6월 30일 날 했다면 7월 1일까지. 그럼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지연 전송이고 7월 26일부터 미전송이라는 거예요. 그럼 7월 1일 날 발급했으면 7월 2일까지가 전송 기한이고 7월 3일부터 자, 얘는 지금 상황이 틀리죠? 1기 거냐 2기 거냐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1기 거가 아니고 2기 거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얘는 22년 1월 25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2년 1월 26일부터가 미전송 가산세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지연 전송과 미전송 기준이 우리는 확정 신고 기한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전자 발급 명세 전송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가산세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일단 전송기한은 무조건 발급일 다음 날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적법하게 전송을 한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은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지연 전송 가산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미전송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은 전송 가산세 대상세 부과를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중 부과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당연히 전송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못한 건 발행해야 전송하니까. 그럼 두 개 다 맞느냐? 그게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 위에 있던 가산세가 훨씬 더 크죠. 2% 1% 이랬잖아. 그러면 그 가산세율을 부과하고 물론 끝이지, 얘도 또 부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을 잘 못하면 더 이상 전송은 체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발급을 잘 했으면 그 다음 전송도 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신고서 문제 날짜가 나오면 이거 확인해라는 이야기예요. 날짜가 아예 그냥 이게 없으면 날짜 나올 일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체크하시라, 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제출부성실 지연 제출이 있죠. 자, 이 제출부성실이 전자발급명세로 치면 미전송, 얘는 제출을 제대로 안 한 거, 지연 제출은 늦게 제출했다는 건데,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얘를 제출을 안 하지만 뭔가 실수해가지고 제대로 발급 전송이 안 되면 같이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이건 따로 쓰지 말고 제가 말로만 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부성실 가산세는 죄송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부성실 가산세는 1% 0.5%인데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 전송을 안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여기에 같이 같은 상황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법에서 이 과세관청이 이것 때문에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세무서는 이걸로 받아주고 어느 세무서는 안 받아주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정리를 한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받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산세를 맞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계속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좀 다른 형태의 가산세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이 가산세 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얘는 합계표 아니고, 자, 여기 매입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합계표를 안 내거나 우리 있을 일 없겠죠. 부실기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현실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매입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이게 맞을 수 있는 경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종이세금계산서 하나 받았는데 두 번 써서 제출하면 우리 초과 환급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실기재로 해서 이제 0.5%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억지로 만들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인 이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로 갈게요. 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가산세 과표가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혹은 초과 환급세액이 우리 가산세 대상이에요. 얘는 세액이에요. 세액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100만 원 납부해야 될 걸 신고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당연히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혼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만 원 환급받으면 안 되는 거를 환급받은 거예요. 그래도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혼내겠죠. 같이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죠. 내야 될 거 안 낸 거나 공제받으면 안 될 걸 공제받아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먼저 나누는 게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소득세법에도 있고 법인세법에도 있고 우리 모든 세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는 다 있고 똑같은 조건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또 둘로 나누는 게 무신고 그리고 과소 초과 환급 가산세로 둘로 나눠요. 이 무신고라는 건 아예 통째로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소 초과 환급이라는 건 얘는 누락이에요. 빠뜨린 것.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은 통째로 신고, 아예 신고 자체를 우리 25일까지 아예 안 한 거예요. 신고 자체를. 얘가 더 괘씸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중에서 자, 먼저 일반이 있고 그리고 부당이 있고, 얘도 일반이 있고 얘도 부당이 있어요. 자, 부당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예요. 40%면 좀 과하게 많죠. 그리고 좀 누락한 것도 40%예요. 부당하다는 건 세금 안 내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좋은 편으로 탈루하다가 그런 거고, 세금 안 내다 걸린 악의적인 입장으로 해서 걸린 경우가 우리 부당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은 이제 우리가 실수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통째로 안 한 게 더 잘못했기 때문에 일반은 20%고 부당은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부당한 거는 감면이 없는데 신고를 늦게 했으니까 빨리 신고하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겠죠.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일반에 대해서 무신고부터 보면, 일반에 대해서 신고할 때 이때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50% 감면을 해줄 거예요. 절반을 깎아줄 거예요. 좋죠? 자, 그리고 1개월 초과해서 3개월 이내 하면 30% 감면을 할 거고, 그리고 또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내 하면 20%의 감면을 해줄 거예요. 자, 제가 미리미리 외워야 될 것만 칠해 드릴게요. 자, 그럼 과소 초과 환급 누락을 한 경우엔 자, 이때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90% 감면을 해요. 90% 감면한다는 건 10%만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90% 감면 빼주겠다는 말은 10%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0% 부과로 저는 표현을 좀 잘해요. 자, 그럼 얘가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75%를 감면해줘요. 그러면 25%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50%를 감면을 해줘요. 그럼 50% 부과한다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1년 이내 하면 우리 30%를 감면해주고, 1년 6개월 이내 하면 20%, 그리고 2년 이내 하면 10%를 깎아줘요. 그럼 제가 다 쓰다가 아주 안 쓴 이유가, 여러분은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반영하는 형태가 나중에 쓸 거고, 얘는 수정 신고에서 발생이 가능해요. 무신고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과소 초과환급은 가산세 문제 나온다면 일단 얘는 나와요. 거의 신고 부성시 구세인보상 가산세에 해당하는 곳에 나오면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그럼 감면율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반영하면 3개월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75%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25%만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액이 1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세액이. 그러면 10%니까 10만 원이겠죠. 근데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반영된 거라면 10만 원에 75% 빼면 2만 5천 원이죠. 그러면 가산세가 2만 5천 원이다라고 직접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가산세율에도 제가 왜 체크를 했냐면, 얘네들은 가산세율에 내가 100만 원 써도 안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다. 얘가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될 거다 계산하면 그럼 2만 5천 원 이내,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계산하기가, 내가 시험 직전까지 기억하다가 시험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대비해서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71번 칸에 커서를 놓고, 일단 어느 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모르면 일단 꽝인 거예요. 이걸 무신고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지금 몇 개 빠뜨린 건지 통째로 안 한 건지는 구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71번 칸에 커서 놓고 위에 보시면 우측에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죠. 자, 작성 방법 켜기를 누르시면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 창에 보시면 당연히 위에 첫 번째 줄 이 내용은 부당한 경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줄 꺼진 게 그 외 일반 과소, 얘는 세계 10%라고 적혀 있죠. 생각 안 나면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 기간 지난 1개월 이내 수정 신고하면 90% 감면, 1개월 초과하면 3개월 이내면 75% 감면, 6개월 이내면 50% 감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이거 보고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 다시 누르면, 가리기 누르면 이제 사라져요. 필요할 때만 열지, 아니면 다른 거 누를 때마다 걸리적거릴 거예요. 그럼 무신고도 만약 얘는 세무이금액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69번 클릭하시고 누르시면 부정한 행위 아니니까 그 외 일반 무신고는 20%, 1개월 이내는 50%, 감면이 다 적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산세율이나 감면율이 헷갈리면 여기 작성 방법 켜기를 눌러서 확인을 하세요. 다른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 때 이거 누르니까 나오냐고. 시험 버전에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이걸 활용을 하세요. 자, 그럼 지금 신고 부성시를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세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세액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그러면 세액이 안 걸리는 거래가 있죠. 영세율. 영세율은 신고 안 해도 뭐 가산세가 없잖아. 그럼 세액 가지고 하면. 그래서
영세율은 공급가액인 과세표준으로 신고부성 시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영세율은. 그래서 자, 여러분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영세율은 과세표준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누락한 납부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의 가산세율 0.5%가 돼요. 그리고 빼기 감면율. 그럼 이 영세율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감면율은 상동 위랑 똑같아요. 무신고해서 50% 감면 받으면 똑같이 50%. 과소신고라서 90% 감면 받으면 똑같이 90%. 예정신고 누락한 거 확정돼서 75% 감면 받으면 얘도 75% 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얘는 이야기 안 하고 얘만 제가 빨간색이냐면 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에 1,0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알아서 0.5% 나오거든. 그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얘가 75% 감면이라 25% 부과하면 우리도 5만 원에 25%를 부과해서 얘는 12,500원이 되도록 감면율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감면율을 위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있죠? 여기에서 감면을 했으면 여기도 해주는 거예요. 자, 눈으로 익혀두세요. 같은 신고불성실이에요. 영세율은 세액이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으로 따로 계산하도록 가산세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산세 문제 형태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거나 직수출이 있으면 체크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놓치더라고. 많이 놓치는 게 얘네들 딴 거 막 다 작성하다 보면 얘를 좀 놓치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를 보면, 과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름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되었는데 이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자 성격이에요, 얘는. 그러면 우리 벌금에 대한 1일 법정 이자율이 만분의 2.5예요. 지금 만분의 2.5. 이 하루 이자가 그러면 약 한 연 10% 정도 돼요. 그러면 얘는 가산세 구하는 게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환급세액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이게 하루 이자니까 미납 일수를 써주는 거예요. 이건 얘만 생각하면 돼요. 이 뒤에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현재 얘는 엄청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가지고 온 게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치면 날짜가 떠요. 그럼 예정신고 날짜가 예를 들어 2020년 7월 25일, 7월 아니죠. 10월 25일인데 지금 2기 확정신고에서 21년도 1월 25일에 하면 90일이다라고 나오죠. 예정신고 기간
그러면 확정 신고 기한을 써주면 지금 하고 있는 신고 기한 쓰면 90일로 계산해서 확인하면 방금 계산한 공식대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락한 납부세액 쓴다라는 것만 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체크를 한 거예요. 자, 이건 이런 목적으로 얘가 이자라 그랬잖아. 그럼 영세율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없었죠. 금액적으로는 영세율은 원래 세금 없잖아. 신고 안 했다 지금 혼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는 안 받아요. 그래서 영세율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개만 더 기억하실게. 지금 이 가산세 부과하는 게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환급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죠. 구속기본보상 가산세는. 그런데 만약에 누락한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는 이때는 구속기본법상 가산세는 없어요. 이런 문제들도 종종 또 등장을 해요. 많이 생각보다 많이 봐요, 우리. 자, 보면 지금 이 말 표현의 차이 이해가시나요? 초과 환급세액하고 누락한 환급세액하고의 차이. 초과 환급세액이라는 건 내가 공제받으면 안 될 걸 공제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데 내가 예정신고 때에 환급받을 게 200 있었는데 그걸 환급 안 받고 이제 환급받으러 온 거예요. 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받은 나만 손해인 거잖아. 그걸 가지고 혼내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건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늦게 가지고 와서 늦게 환급 받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 있고 매입세액이 500 있는 거예요. 다 신고하면 400만 원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3개월 동안 400만 원 안 받고 징벌 효과인 것처럼 이자 날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 환급세액이랑 누락한 환급세액의 의미 느낌 많이 다르죠. 초과 환급은 공제받으면 안 됐고 공제받는 거, 이중공제 받는 그런 행동들 있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걸 신용카드로 공제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개는 가지고 와라고 해야지. 그죠? 그런 게 초과 환급, 나쁜 짓인 거고. 자, 이게 우리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471페이지로 가서 기본 예제를 좀 볼 건데,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금 2번 문제의 1번에 7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죠. 얘를 26일로 바꾸세요. 26일로 7월 12일을 26일로 변경. 7월 12일을 이번 21년도 버전도 이걸 안 바꿔뒀더라고. 왜냐면 과거에는 11일까지 전송이라서 이제 그 여기에서 미전송인가 지연전송인가 집어넣고 싶어서 했는데 25일까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21년도 책에도 이거 안 바꿔뒀더라고. 그래서 26일로 해야 지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서 같이 볼게요. 자,
자,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예정신고 누락부는 다음과 같다. 항상 문제에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누락한 거 줄 때도 있고 그냥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거 줄 때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정기신고하다가 한두 개 누락됐을 수도 있고 전부 다 누락분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 전부 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란 이야기죠. 그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 생략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것. 납부 지연 일수 91일 적용한다. 자, 얘는 신경 안 써도 날짜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아니오라고 하고 지금 문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하고 매입하고 다 여기서 써야겠네요. 문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다 입력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제품을 A 거래처에 3월 30일에 판매하고 4월 11일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자, 그럼 이것 가지고 먼저 보면 먼저 체크할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거죠. 판매하고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면 매출 세금 계산서 과세의 세금 계산서 그럼 33번 칸에 700만 원에 옆에 70만 원이 나와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날짜를 주면 날짜를 보는 거예요. 자, 7월 30일 날 판매했대요. 그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죠? 4월 10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4월 11일 날 발급을 했네요. 그러면 얘는 늦었죠. 하지만 7월 25일 이내 했기 때문에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가산세는 가산세 과표가 공급 가액이라는 거예요. 세액이 아니고 그럼 이 700만 원을 자, 여러분들 26번 클릭하시고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서 여기에 700만 원에 7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지금 입력한 곳이 두 곳이 여기 33번하고 그리고 62번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다음 다시 7번 눌러서 2차 열고 두 번째 차량 운반구 한 대를 3월 25일에 매각하고 4월 10일 발급 4월 10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네요. 600만 원을. 그러면 지금 과세 세금계산서에 600만 원을 더하면 1,3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300만 원이고 다음 날짜 줬으니까 기간을 보니 3월 25일 날 판 거 4월 10일 날 발급했어요.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잘했죠. 그럼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11일 다음 날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얘 늦었죠. 12일에 했으니까. 하지만 7월 25일까지 했으니까 지연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럼 600만 원의 지연 전송. 자, 26번 클릭해서 자, 전자발급 명세 전송에 지연 전송에 600만 원. 자, 다음 제품 한 박스를 매출 처에 선물로 증정. 이거 어떤 경우죠? 이제 자주 나오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써야 되고 하니까 기억하세요. 제품이나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 자산을 얘를 거래처에 주면 증정하면 얘는 간주 공급이에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간주 공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면 원칙적으로 정기 신고면 4번 기타 칸에 가는 거고, 메인 매출 전표라면 14건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예정 누락분이니까 4번 정기 신고서의 기타가 아니고 7번 예정 누락분의 34번 기타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자,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은 시가죠. 직매장 반출을 빼고는 다 시가. 그래서 얘는 시가로. 그럼 다시 7번 클릭해서 과세의 기타 세금계산서 아닌 건 예정 누락분은 전부 여기에 180만 원. 다음 4번에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 대금 입금 증명원 1매 직수출이다. 그죠? 자, 직수출에 체크해 놓으시고, 자, 500만 원 있네요. 자, 그럼 영세율에 증빙 없는 기타죠. 번신고서는 기타가 증빙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기타 방금 증빙 없는 거, 지금 직수출은 영세의 기타에 500만 원. 다음 5번 원재료를 3월 30일에 매입하고 4월 11일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자, 그럼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항상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도 잘 봐야 돼요. 번신고서에서도 원재료면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얘 지금 다 예정 누락분이니까 12번 누락 얘 같은 칸이니까 38번에 가서 400만 원에 40만 원 세까지 써주고, 자, 만약에 예정 누락분인데 불공제가 있었어도 여기에는 그대로 쓰고, 그럼 얘가 여기 들어왔잖아. 그러면 16번 클릭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 누락분인데 불공제가 있었으면. 자, 그리고 이제 얘 보면, 자, 4월 30일에 매입했는데 4월 10일 날 받았어요. 세금계산서 수치도 다음 달 10일까지 받아라 그랬죠. 그러면 얘 늦게 받았죠. 자, 근데 저한테 가끔씩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건데 이 미전송, 지연 전송 미전송, 그리고 얘 지연 수치 미발급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발급, 지연 발급. 그러면 미수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미수치 없어요. 그냥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과세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안 받았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10% 통째로 안 해주기 때문에 가산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가지고 와야 지연수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확정신고 이내에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그냥 이제 뭐 지연수치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얘. 자, 그럼 지금 얘는 지연수치니까 26번 클릭해서
63번에 4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작성 끝났으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좀 들여다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매출의 누락분이죠. 매출의 누락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자, 누락한 매출세액이 얼마죠? 누락한 매출세 148만 원인 거 눈에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위치 익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계산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자, 여기가 예전 신고 누락 매입인데 여기에 누락한 매입세액이 얼마죠? 40만 원이죠.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불공제가 있다면 공제 안 되니까 걔는 빼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왜 이 행동을 했냐면 누락한 납부세액 구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가산세 계산하려고. 항상 여기를 쓰면 이렇게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7번에서 40번을 뺐죠. 자, 보세요. 이건 좀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자, 누락분 입력이 끝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37번 세액에서 40번이었나요? 40번 세액을 빼서 누락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참고할 게 여기에 불공제 세액은 제외. 당연한 이야기죠. 납부할 세금 구하는 거니까. 지금 그럼 방금 얘 얼마였죠? 108만 원이죠? 108만 원? 그죠? 그리고 이제 26번 클릭을 하고 6번 한 후에 지금 제가 말한 곳 말고 딴 곳에 숫자 집어넣으면 혼자서 이상한 데 간 사람이에요. 자, 다음부터 71번 73번에 누락한 납부세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71번 73번에 항상 얘가 들어갈 거예요. 납부세액이 세무이급에 무신고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방금 얼마라 그랬죠? 108만 원. 그럼 108만 원을 쓰고 자, 그럼 이제 얘 가산세 자, 지금 얘 108만 원이죠? 가산세율이 10%예요. 0.1이라고 좀 소수점 찍어 놓은 거예요. 두 자리에서. 그리고 자, 3개월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하면 75% 감면이에요. 근데 75% 곱해 가지고 여기 빼고 있는 것보다 25% 그냥 부과하는 게 더 빠르죠, 우리 계산이. 그죠? 75% 뺄 거면 25%만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27,000원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71번에서 누락한 납부세액 입력한 후에 여기에 곱하기 0.1 곱하기 일반적으로 25%예요. 예정 누락분 확정 신고면 그런데 똑같은데
1을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신고 1개월 이내인 경우. 이건 간혹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이제 73번에 또 108만 원이라고 쓰면 창이 뜨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날짜를 쓸 건데, 자, 지금 누락한 게 예정신고 때 납부해야 되는 거였잖아.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였죠? 일기예정. 그렇죠. 얘는 4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며칠 날 하고 있죠? 7월 25일 날. 그래서 91일이 되죠. 그럼 지금 얘는 지금 73번에는 73번은 그냥 누락한 납부 세액만 잘 입력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날짜 쓰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컴퓨터가 계산할 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다음에 자, 세 번째 뭘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엔터를 치면 커서가 들어오죠. 거기에 들어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14번에서 영세율 확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영세율 누락 매출 거래 확인하는 거예요. 직수출이든 영세율 세금계산서든. 그럼 우리 영세율 누락한 거래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직수출에 체크해 놔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게 제일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쓰고 나서 엔터 치고 여기 들어온 거 우연 아닌데 영세율 있나? 라고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시험 때. 그럼 영세율에서는 지금 얘는 공급 가액 500만 원 할 거죠. 500만 원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래가 있으면 공급 가액을 입력을 하고, 그 뒤에 우리 그냥 가산세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71번 적용 감면율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방금 얘 할 때 25%만 부과했죠. 이때 25%만 부과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25,000원 나왔지만 이 25,000원에 25%만 낸다는 거예요. 얘도. 그러면 6,250원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지금 얘 왜 25% 했냐면 같은 신고 불성실인데 얘 75% 감면했잖아. 그러면 얘도 75% 감면을 해줘야지. 0.5% 여기서 우리 10% 곱한 것처럼 0.5%는 얘가 곱해준 거예요. 그 값이 5만 원이었으니까 감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얘네들 가산세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처음 오니까 어렵죠? 근데 자, 나중에 전부 다 풀고 나서 가산세 있는 문제를 풀고 나면 항상 여기만 들어가요. 틀리시는 분은 여기 말고 딴 데 써서 틀려요. 무슨 표현을 하든 간에 결국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번호를 이야기한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으로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71번 들어가고 73번 들어가고 영세율 있으면 쓰고. 그 왜 딴 칸에 가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